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하나이. 같은 고향 출신인 왕진상과 고향분 소개로 만나서 결혼했고, 남편 회사 일 때문에 결혼 후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오게 됐다. 달랑 부부 둘이지만 도시라 그런지 물가가 만만치가 않았다. 돈 아껴 써 라고 남편이 하도 강조를 해서 장을 볼 때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했다. 그런데 장을 보고 집에 가다가 졸음 운전을 하는 자동차에 부딪히고 말았다. 나도 연일 파트 근무며 집안일에 피로가 겹쳐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지 미처 피하지 못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의 책임은 명확하게 상대 쪽에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볼 일은 없었다. 입원을 하게 돼서 남편한테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집에 가서 입원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올 상태가 아니어서였다. 그런데 최근 2, 3일 남편하고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겨우 연락이 닿아서 안심했는데 남편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다. 넌 진짜 눈치 없다. 내가 일부러 안 받는 걸 말로 해야 하냐? 지금 일하느라 바쁜 거 몰라? 그 정도는 말로 안 해도 알아야지. 바쁜 건 다 아는데 갈아입을 옷 정도는 병원에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네가 나를 챙겨야지. 빨래며 청소며 직무 유기 중인 주제에 가장인 내가 왜 그런 자빌까지 신경 쓰면서 널 챙기냐? 나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부탁을 왜 해? 그런데 지금 내 상태가 집에 가서 옷 챙겨올 상태가 아니잖아. 멀리 대도시로 나와 살다 보니 고향에 있는 부모님, 친구들한테 부탁할 수도 없었다. 몇 번이나 더 간곡하게 부탁했더니 다음날 옷을 챙겨서 남편이 병원에 왔다. 하지만 그 태도는 병문안을 온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좀 어때?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대강 던져놓고는 남편은 그대로 병실을 나가버렸다. 그나마 그건 괜찮은 편에 속했다. 입원한 지 보름 정도가 지나자 남편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 최근 일주일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설마 어디가 아픈가? 아니면 혹시 사고? 생각보다 내 몸의 회복이 더뎌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떠올랐고, 그땐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걱정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일로 서울에 올라온 친구가 겸사겸사해서 내 병문안을 와줬다. 고마워, 병원까지 찾아와주고. 고마울 일도 셌다. 그나저나 몸은 좀 어때? 이제 그럭저럭 움직일만 해.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친구는 망설이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있잖아. 뭔데? 실은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네 남편이 진짜 알지? 얼짱으로 유명했던 애. 걔하고 같이 걸어가더라고. 같이 걸어가는 것 정도는 뭐 분위기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지. 둘이 커플 가방 들고 옷 차려입고 좁은 동네에서 살던 사이니까 남편과 진자도 안면은 있었을 거다. 그런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사이 다른 여자와 여행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언제 봤어? 아마 일주일 전쯤이었을 거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타이밍과 절묘하게 일치했다. 친구가 돌아간 후 남편 회사로 직접 연락했더니 현재 유급 휴가 중이란 말을 들었다. 회사에서도 와이프가 입원 중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장기 유급 휴가를 받은 모양이었다. 당연히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서라고들 믿고 있겠지. 몇 번이나 연락한 끝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 왜 자꾸 전화질이야? 심심하면 잠이나 자. 당신 지금 어디야? 뭐가 어째? 회사지 어디긴 어디야? 바쁜데 짜증나게 일하는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눈은 뒀다 뭐하고 사고나 당하고 말이야. 얼굴도 꽝, 몸도 꽝, 머리까지 두뇌 터져서 눈치도 꽝. 남편이 악담을 퍼부어도 꾹 참고 묻고 싶은 말을 물었다. 당신 지금 회사가 아니라 한진자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얼짱이었던 애. 훅 들어오네. 의외로 귀는 빠르네. 남편은 아주 가볍게 인정했다. 그럼 말 안 해도 알겠네. 나 지금 여행 중이거든?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방해하지 마. 말 다 했어? 당신 제정신이야? 그건 불륜이야. 여행하고 불륜도 구분 못해? 그것도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마당에.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다 나았네. 그럼 너 같은 얼굴하고 평생 살란 거냐 나더러? 결혼은 현실이다. 얼굴보다 성격이야. 내가 그 선택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남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궁합이야. 속궁합. 절망감에 휩싸인 나에게
이왕 말 나온 김에 이혼 서류나 작성해라. 진자랑 일주일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난 역시 이 여자밖에 없다는 확신이 굳어졌어. 너랑 정리하고 난 이 여자랑 살 거야. 남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지난 몇 년간 열심히 내조하고 살림해온 결과가 겨우 이런 거라니. 어리석은 나 자신,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떠올리며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웠다. 다음날 오후, 현재 남편과 불륜 중인 한진자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왕진상 씨가 죽었어!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나는 잠시 넋이 나가고 말았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말하는 한진자에게 자세한 사정을 말해보라고 하자 여행지에서 돌아온 후 남편이 사고를 당했단 거였다. 남편은 피투성이가 돼서 처음부터 의식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갔어? 병원 이름을 듣고 조금 놀랐다. 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남편이 호송됐단 거였다. 간호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남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갔다. 한진자는 분명히 남편이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영안실에서 갑자기 시체로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 몹시 긴장됐다. 하지만 간호사가 안내해준 곳은 병실이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살아있었다. 피를 본 한진자가 놀란 나머지 죽었다고 착각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정도의 중상을 입은 건 사실이었고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했다. 퇴원 후에도 남편은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눈이 삐었네, 머리가 둔하네, 나한테 욕하더니 본인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갑자기 궁금했대. 평소에 나라면 슬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겠지만 확실하게 알게 된 한 가지가 있다면 남편한테서 내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었대. 내가 입원 중에 불륜을 저지르고 나를 모욕하고 일방적으로 이혼까지 요구했던 남편을 계속 똑같이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앞으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남편의 자는 모습을 보게 되면 혹시 마음이 약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시부모님이 병원으로 오셨다. 나는 그간 남편의 행동, 불륜 여행에서 돌아온 후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까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 시부모님은 나한테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셨다. 물론 이혼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말해주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다. 나는 병실 밖에 있었지만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그럼 내가 이제 걷지도 못하는 병신이란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무사히 퇴원했다. 그리고 남편과 불륜녀 한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씩을 청구했다. 알고 보니 한진자에게는 오랫동안 사귀어온 약혼자가 있었고 파혼을 당했다고 한다. 고향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고 한진자는 망신살이 뻗친 부모님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또 약혼자한테도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줬다고 들었다. 한진자한테 남편은 그저 잠시 즐긴 사이였을 뿐 두 사람은 벌써 연락이 끊어졌다. 한진자가 병원으로 남편을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남편이 이런 큰 사고를 당한 건 불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편의 불륜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다. 꼴 좋다 그러면서 뒤돌아서 웃을 정도로 내 인간성이 망가지진 않았지만 솔직히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의 병실을 찾았다. 내가 병실에 들어가자 남편이 야! 너 왜 사람 전화를 안 받아? 남편이 자그마치 입원을 했는데 병문안은 매일 꼬박꼬박 와야지. 갈아입을 옷도 없고 필요한 거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참 신선하다. 당신은 내가 입원했을 때 병원에 몇 번이나 왔었어? 갈아입을 옷? 필요한 거? 챙겨준 적 있었어? 나도 지지 않고 따졌다. 당신은 내가 병원에서 혼자 치료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자그마치 불륜을 저질렀어. 침착하고 대화로 풀자. 나도 사실 반성하고 있어. 나도 내가 몸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역시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너야. 나 불륜 같은 거 다시는 안 할게. 너 좋은 여자잖아. 불구의 몸이 된 남편을 버리고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응? 내 말이 맞지? 진짜 양심이 없구나. 당연히 내 선택은 이혼이야. 나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다. 먼저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한 사람은 당신이었어. 나는 왕진상과 이혼했다. 전 남편은 퇴원 후 회사에 복귀했지만 자포자기 심정이 됐는지 회사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해고당했다고 한다.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전 남편은 나한테 직접 찾아오는 게 쉽지 않았고 대신에 징징거리는 문자를 하루도 안 빼고 수도 없이 보내오길래 차단해버렸대. 그 후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나한테 위자료 3천만 원을 반드시 내게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오셨대. 전 남편은 현재 앉아서 할 수 있는 알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